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월요일로 소환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VIP 경로설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1차장이 경로를 인정하면서 수사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근데 조사 내용이 과거에 이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였다가 좀 바뀌었다. 즉 화를 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게 분위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요. 네. 여태까지 지금 김태호 전 차장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이제 안보 비서실 회의에서 이 최상병 관련 수사 보고 자체가 논의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논의된 사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경로는 당연히 없었겠죠. 어허. 예, 이런 전제로 여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김대호 전 1차장이 특검 수사에서 처음으로 그 경로했다. 경로했다는 취지는 저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혐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명됐다 이런 것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였는데 이것을 이제 경북 경찰청에 그 수사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이 이거죠. 해병 그 한 명이 사망한 것을 어떻게 그 사단장이 책임지냐 이렇게 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 안보실 회의에서 이 최상병 그 사망과 관련한 수사 보고가 논의된 거고 어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경로했다. 이것까지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 입에서 처음으로 진술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해병대 내 특검 수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전망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태용 전 원장 등의 인사들도 소환하겠다라고 하는데 소환하면 그럼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주로 이런 경로설 이쪽이 좀 포인트가 됩니까? 예, 조태용 그 당시 이제 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저께 그 임종덕 의원 또 그 당시 이제 2차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관련자들 그 당시 그 안보실 비서실에 있던 이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최초로 지금 그 당시 김태우 1차장이 이런 진술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관련자들을 다 소환해서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로한 게 맞는지 그럼 경로했으면 대체 이 경북 경찰청으로 그 사건이 넘어간 것이 왜 다시 돌아왔는지 결국은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특검에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의 이 사저 또 압수수색을 했고 또 조태용 전 장관, 임종도 의원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와 비아폰 확보, 또 오늘 들어온 얘기로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 최근에 사용했던 아이폰이 잠금 상태로 이제 압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풀어내려면 이제 포렌식도 하고 다양한 작업이 걸리는데 그게 빠르게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당사자들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태호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진술을 이제 변경을 시켜서 물론 본인도 직권남용의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사실대로 진술한 걸로 좀 추측은 됩니다. 불리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 임종덕 현 국회의원이죠. 그 당시 2차장이었던 임종덕 전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김기현 어떤 해병대 사령관과 이 회의 직후에 그 통화한 내역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양 당사자에게 왜 그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런 통화를 했고 무슨 대화를 나눈지까지도 그 수사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한 번 정도 통화했지만 특히 이제 비아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화 내역이라든가 내용을 여태까지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자들을 이제 조태용 그 당시 이제 실장, 임종도 지금 2차장도 아마 뭐 다음 주나 아마 다 이제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통화 내역도 확보하고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제3자들이랑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해서 대화를 나눴는지 그럼 또 그 통화 상대방도 또 불러야겠죠. 다 피의자들이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사 속도는 굉장히 낼 것이겠지만 당사자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포렌식에 협조를 하다 이런 뭐 예를 들면 통화가 다 전화가 잠겨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든가 협조를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좀 수사 속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번호 해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의 핸드폰이 이제 아이폰 최근 사용했던 게 잠금 장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에 지금 특검 수사에도 지금 아마 지금 뭐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혀 협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다른 관련자들, 이런 조태용 실장이라든가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최산병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범죄 혐의죠. 이거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고 뭐 가정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지는 이 경로를 화답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분들은 아마 뭐 주변 법률 전문가랑 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또 수사에 협조할 그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특검은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어제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이제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로 다시 한번 재소환을 통보했는데 그렇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도 일체 불응한 전례가 그렇죠.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과연 특검 수사가 또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명분은 사실 거의 없는 셈입니다. 또 특검도 좀 묘수를 좀 짜낸 게 사실 주말에도 부를 수 있었거든요. 예. 주말에도 토요일이나 오늘이라든가 내일 같은 경우에 구속 상태니까 어차피. 예, 어차피 구속 상태니까 뭐 수사를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하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으니까 소환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핑계라기보다는 좀 사유를 든 것이 네. 건강상 이유니까 그럼 좋다. 토요일, 일요일은 좀 건강을 챙기시라 이렇게 좀 명분을 준 것 같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또다시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그 명분은 특검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에는 어차피 강제 구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구인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이제 또 물리적 충돌이 또 극단적으로는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까지는 아마 구인이 좀 진행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월요일 날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사 협조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구인 과정에서 그냥 순순히 협조해서 특검에 가서 본인이 좀 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아니면 진술 거부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려되는 것은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이신 분이 뭐 이런 구인에도 응하지 않고 사실 그냥 버티고 하면은 강제로 몸싸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인권 침해 우려됐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이런 어떤 구인 과정이 내지는 수사 협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이제 특검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구인의 방법도 고민하겠지만 이제 과거의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현장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과거에도 그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 전두환 아니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검찰이죠. 검찰에서 그 구치소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된 사례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수처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과연 지금 방문 조사를 할 것인지 구인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특검 입장은 그 다른 어떤 일반 형사 피의자와 동일하게 동일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법 앞에 평등을 유지하겠다. 이 말은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이 현재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에 강제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방문 조사 카드를 꺼낼지. 근데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면 또 여론이 국민들이 이것은 또 봐주기 수사 아니냐 또는 이게 좀 형평에 바라지 않느냐 또 이런 논란도 특검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이런 부분까지 다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는 이제 변호인단의 접견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변호인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는 상태고 변호인단이 이제 논의를 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구속이 됐지만 이 구속 적부심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적부심서 청구를 할 수 있는 뭐 하는 거는 법적 제도적 장치니까 네. 아마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변호인단이 충분히 고려할 사안이긴 한데 사실 적부심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구속 기간에 산입이 안 됩니다. 지금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0일인데 그런데 그 기간이 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20일이 아니라 또
며칠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적부심 심사 사유가 그 해당되기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적부심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구속된 이후에 좀 어떤 중대한 사전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단순한 어떤 소액의 뭐 절도 재산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랑 적극적인 합의가 돼서 피해자가 난 더 이상 이 사람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선처 탄원서를 내거나 좀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좀 적부심 심사 사유가 해당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소돼서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적부심 심사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언급이 있었고 비상계엄 당시 이제 선관위 서버 확보까지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증언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 여인영 지금 밤잡사령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사실 법정에서 과거에 그 비상계엄 당시 본인의 그 판단, 네. 뭐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크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증인 신문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반성하고 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참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그 당시 여인영 전 사령관이 그 명백하게 그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침입을 해서 서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카피하거나 이런 지시를 했고 네. 더군다나 그 지난 총선 당시에는 이 선거 과정이 좀 부정선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본인 사나 방첩사 간부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지는 않다. 좀 부정적으로 좀 그 답변한 건 사례도 증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결국 더 나가서 선관위에 그 당시 방첩사 군인들이 침입한 것 자체가 방첩사 어떤 권한 범위 내의 행위는 아니었다. 이런 진술되고 네. 그러면은 연영 사령관은 대체 왜 권한 밖에 임무를 지시한 것인지 그러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선관위의 군인들을 뭐 침투시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과연 누가 지시한 것인지 그 지시의 어떤 종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인지 이 부분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김예성 씨. 이 사람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라고 합니다. 특히 46억 원 정도의 좀 수상한 돈이 좀 움직이는 게 있다. 즉 차명 회사로 가고 이동하고 또 여러 대기업한테 또 받은 돈도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 그 김혜성 씨 사실은 이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집사로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회사에서 여러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것이 184억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근데 이 돈이 계속 흐름이 좀 이렇게 거액이 흐름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모펀드의 돈이 이제 46억 정도 흘렀다가 결국은 이 김혜성 씨의 어떤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뭐 사주로 있는 내지는 차명회사로 있는 그 제3의 회사로 46억이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46억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동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돈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되려면은 결국 이 돈이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 더 나아가서는 그 차명회사 마지막 종점이었죠. 46억이 종점이었던 그 차명회사의 어떤 사회에서 있었던 그 배우자 A 씨. 이 두 분이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내지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이고 김건희 여사랑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뭐 증거랑 해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깨끗이 정리될 사안인데 문제는 이 두 분이 다 지금 없다는 점입니다. 한 그렇죠. 분은 남편은 김혜성 씨는 해외에 있고 지금 배우자도 국내에서 소재가 불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검은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혜성 씨는 베트남에 가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이제 빨리 귀국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혜성 씨도 없고 지금 소재가 오지 않으면 지금 뭐 잡히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고 또 부인은 소재 불명이고 그러면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뭐 과거에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특수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어떤 재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해외에 도주해서 이제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의 의지, 더 나아가서는 특검의 의지인데요. 네.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김혜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으로 이제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사실 그곳에서는 그러면은 오랜 기간 머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배우자는 국내에 있죠. 소재 불명이라고 하지만 그 배우자도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부가 전부 다 피의자 신분이고 이렇게 도주하게 되면은 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들도 뭐 본인이 계속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언론 보도로 시시각각 접할 것이고 네. 주변의 법률 자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 깨끗하게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를 받고 어차피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 뭐 다음 주든 아니면 뭐 7월 달이든 이분들이 체포돼서 강제 구인돼서 조사받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루바로 빨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이미 남편은 김혜성 씨는 뭐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도 의사를 밝힌 바 있거든요. 네. 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지금 의혹이 갖고 있는 이런 특검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